예, 할리우드 히어로물인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개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 팬들의 기대가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네, 또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아가씨는 한국 영화로서는 4년 만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오늘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음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빌워 열풍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내일 개봉 예정인 캡틴 아메리카 11호 예매율은 94%,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벌써 한 관객 40만 명은 확보한 셈인데요. 지난 19일 언론 시사회 이후에 호평이 쏟아지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북미보다 아흘에 먼저 또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할 만큼 마블 역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개봉했던 마블의 어벤져스2가 국내에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던 것을 감안하면 11호는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에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극장가에 11호에 대적할 만한 대작이 없다는 점에서도 또 독주가 예상이 됩니다.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어벤져스2 개봉했을 때와 좀 비슷한 분위기가 네. 연출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11호와 정면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국내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을 미뤘기 때문인데요. 네. 탐정 홍길동, 곡성, 특별수사 이런 국내 주요 영화들이 개봉일을 다음 달로 잡았고 심지어는 다음 달 5일 개봉을 한다고 했던 엽기적인 그녀 2도 돌연 시사회를 취소하고 그 개봉일을 연기를 했습니다. 5월 중이라고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더 많은 스크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11월을 좀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보릿고개라고는 하지만 지난 주말 관객을 다 합쳐서 100만 명을 넘지 못할 만큼 지금 볼만한 영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경쟁적으로 손꼽혔던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이 230만 네. 관객도 모으지 못할 만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도 여기에 한몫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른 한국 영화들보다 엽기적인 그녀가 상당히 저희가 유명하고 네.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시사회도 취소됐다고 하니까 자,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11호라는 단어 자체가 내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배트맨 대 슈퍼맨처럼 이 11호 역시 슈퍼 히어로들이, 그러니까 어벤져스 군단이 분열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편들에서 어벤져스 군단 덕분에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적의 기세는 한풀 꺾였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은 뒤따랐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싸우는 이유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네. 정부는 국제연합 산하 기구가 어벤져스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른바 슈퍼히어로 등록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어벤져스 군단을 이끌었던 캡틴 아메리카는 여기에 반대를 하는 반면 본인이 스스로 무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언맨의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을 느끼고 찬성을 하면서 이 슈퍼히어로 12명이 양쪽으로 갈려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을 펼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지금까지 어떤 마블 영화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특별히 좀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역대 개봉했던 마블 영화 중에 가장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을 한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네.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이렇게 기존에 등장을 했던 인물들뿐만 아니라 스파이더맨, 앤트맨 같은 새로운 얼굴들도 이번에 볼 수 있어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판권을 갖고 있는 소니 픽처스가 마블과 손잡으면서 출연이 성사가 됐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재미와 활력을 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큼 전작에서 얽히고 설켰던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그게 흐름을 따라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들이 왜 싸우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들의 의리와 우정이 왜 깨지는지, 그리고 본인의 신념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이 과정을 비교적 짜임새 있고 또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군인 출신의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였던 캡틴 아메리카가 정부 의견에 반기를 들고 자유분방함의 상징이었던 아이언맨이 정부에 찬성을 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도 우리 예상을 뒤엎는 그런 흥미로운 설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국내 영화 소식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네, 다음 달 11일부터 그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 영화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가 레드카펫을 밟게 됐습니다.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두고 다투는 그 장편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은 2012년 이후에 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대배우에서 이경영 씨가 깐느박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했을 만큼 유난히 칸 영화제와 인연이 깊은 감독인데요. 2004년에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던 올드보이, 또 2009년에 심사위원상을 받았던 박쥐에 이어서 세 번째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직 제작 보고회조차 열리지 않았을 만큼 좀 영화는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처음 제작할 당시부터 칸 영화제를 노리고 만든 영화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기대감이 높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아가씨,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작품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이 박쥐 이후에는 미국 할리우드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국내에 다시 복귀하는 작품입니다. 1930년대 한국과 일본이 배경인데 그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 그리고 그 재산을 누리는 백작, 그리고 그 백작에 의해서 고용된 그 백작에 의해서 고용돼서 아가씨의 하녀가 되는 소녀, 이렇게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김민희 씨가 아가씨 역할을 맡고 있고요. 하정우 씨가 백작 역을, 그리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신인 김태리 씨가 하녀 역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또 시그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배우 조진웅 씨가 이 아가씨의 이모부, 또 문소리 씨가 아가씨의 이모, 또 김혜숙 씨가 그 대저택을 총괄하고 있는 집사 역을 각각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배우들의 면면이 화려하죠. 네. 원작은 핑거 스미스라는 영국 소설입니다. 원작에 동성애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는 데다 그 김태리 씨의 오디션 당시 최고 수의 노출에 대한 합의 불가라는 전제가 붙었었거든요. 좀 파격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원체 믿고 보는 감독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자, 칸 영화제 공식 비경쟁 부문에 또 이름을 올린 작품도 있다고요. 네, 나홍진 감독이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곡성입니다. 나 감독은 데뷔작 추격자가 칸 영화제 미드나잇 프로젝션에 황해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이 된 적이 있는데요. 나 감독은 자신이 이제까지 연출했던 세 작품 모두 칸 영화제에 진출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곽도원, 황정민, 천우희 씨가 출연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인데요. 외지인이 나타난 이후에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 또 실체가 알 수 없는 어떤 사건, 이런 거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수상 소식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